난 그냥 가져갈 거야. 한 5년 투자 목적으로 해서 가져갈 거야. 나쁘지 않아요. 다만 1년 6개월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좋다 하니 또는 뭐 경기민감주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하니 그쪽 투자를 진행하셨다가 한정된 자원을 다시 이후에 사셔도 한 6개월 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내가 팔면 주가 올라가겠지.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갔다 오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도 네. 지금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지금 네. 다른 뭐 지주사들이든 뭐 금융주들 막 올라간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한 전반적인 그냥 한국 증시의 어떤 그 상승세 네.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하고 어쨌든 법도 많이 바뀌었는데. 네. 네. 그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했고 그 뒤에 상법 개정이 따라왔죠. 좀 네. 늦었습니다. 상법 개정이 좀 지난해 했어야 되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좀 늦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지주사, 금융주, 삼성전자를 세 카테고리를 물어보셨기 네. 때문에 세 카테고리를 딱 30초 만에 정리해드릴게요. 네. 지주사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다만 승계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LG는 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졌죠. SK는 승계가 되려면 한 10년, 15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해당 종목의 지주사들은 시차를 두고 좀 기다려야 되겠죠. 네. 반면에 현대차는 순환출조 구조이긴 하나 승계가 직전에 와 있는 몇몇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승계 원활한 내용에서의 제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승계가 최소한 5년 내에 진행될 수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지주사들은 관심권에 두고 투자하셔도 되고요. 금융주를 보게 되면 은행주는 PBR 기준으로 0.9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공히 적정 주가입니다. KB금융으로 보게 되면 13만 원 정도. 이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PBR을 많이 따지는데 PBR이 0.9가 맥시멈입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PBR이 한 0.875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갈 여지에서의 맥시멈 가격 수준이 한 15% 20%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맥시멈까지 가기가 힘들 겁니다. 은행주는 네. 투자 측면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증권주, 금융하면 은행하고 증권이니까 네. 증권주들은 최근에 올라가는 내용이 뭐냐면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증권주들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락할 때 많이 사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사면 무조건 소각하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증권주는 보통 ROE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판단하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0% 되면 거의 내 돈 가지고 장사해서 10% 수익을 내면 거의 최대치로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는 ROE가 한 0.8 언저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대략적으로 넥라인까지 왔고요. 자사주 보유가 많은 부국증권이라든가 교보증권이라든가 신영증권이라든가 자사주가 뭐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 회사들은 안절부절해요. 교환사채를 발행하든 소각은 또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소각을 하든 뭐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이들 종목들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그런 상법 개정으로 위한 어떤 뭐 실적은 아닌 그냥 자체적인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좀 됐다고 보는 건가요? 뭐 승계도 끝났고요. 지금 세금 납부하고 있으니까 딱히 뭐 그거는 없다. 네. 실적 싸움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뭐 실적도 좋고 뭐 분위기도 좋은 또 하나의 파트가 또 조방원 해가지고 조성 방산 원전인데 네. 이쪽들 주가나 아니면 어떤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얼개부터 짜드리고 네. 우리가 조방원 얘기를 좀 많이 해보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투자자분들께서 관심도가 높지만 조방원도 워낙 핫한 네. 2년여 기간 동안에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관심도가 높고 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방원이 왜 올라갔는지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주의 최근 내에서의 이익단에서 영업이익단에서의 최근 3개년도 흐름을 대략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대표주인 한국조선해양부터 말씀드릴게요. 다 열건 안 하고 한 종목씩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간이 짧으니까. 네. 한국조선해양의 최근 3개년도 영업이익은 네. 23년도에 대략 한 4, 5천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그리고 지난해 1조 한 4, 5천억 됐어요. 올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와, 올라갔네요. 뭐 이거 두 배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내년도에는 뭐 4조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에 딱 직면했죠. 네.
방산주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에 6, 7천억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 1조 뭐 초반 중반 했고요. 올해 거의 3조까지 됐습니다. 네.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최근 주가가 24년도부터 주가가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익이 배가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조방원 네. 원전을 봐야 되겠죠. 원전 대표주는 우리가 판단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그 이익단에서의 규모를 보게 되면 23년도에 1조 2천억, 작년도에 1조, 올해 1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네. 없잖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이제 얼개는 딱 짜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조방원 하면 딱 뭐가 생각납니까? 왜 그러니까 이익 빼고 왜 올라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요? 네. 그럼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네. 조방원은 수출 관련주죠. 그렇겠죠. 네. 수출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환율 상황에서 높은 환율의 상황이면 이익이 배가가 좋았겠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20년 내의 평균 환율이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 IMF 때 갔고 금융위기 때 1,600원 갔고 네. 팬데믹 때 1,500원을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800원, 1,000원, 1,050원 저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균 지점에서 환율을 20년 동안 쭉 그래프 상황 하에서 많이 움직였던 가격 구조 수준을 보게 되면 1,200원이 네. 적정 환율이라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으로 올라가면 하방으로 내려가면 상방으로 회귀하는 성격에서의 네, 네. 환율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평균 환율 그리고 올해 초까지의 평균 환율은 1,400원입니다. 높게는 1,480원, 90원까지 갔었던 네.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1,400원 이상에서의 환율이 머물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네. 순간적으로 환율이 올라갔다가 바로의 회귀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여줬을 뿐이지 1,400원대에서의 2년여 1년 반 가까이 머물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조방원은 수출 관련주이고 네. 평균 환율이 1,200원 수준에서 1,400원 수준에서 최근 2년 동안의 환율이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존에 100원을 팔아도 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20% 가까이 네. 이익이 점증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까지 주가가 강했던 게 조방원 플러스 전력기기 플러스 화장품이었던 겁니다. 이게 다 수출 관련주들입니다. 네. 수출이 잘 돼요. 산학식품 뭐 100만 원 넘어가서 160만 원 그러네요. 간 것도 다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들이라는 측면이 두 번째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이익이 점증하고 있다. 네. 뭐 단순 2배가 아니고 2배, 3배. 이익이 점증하는. 당연히 실적 개선이니까 주가 당연히 올라가야죠. 좋았겠죠. 두 번째, 시장 환경의 환율 상황에 따른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였다. 그러면 딱 지금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를 봐야 되겠죠. 이익단에서 그러면 한계 효용에 따라서 앞서서 6천억, 1조 2천억, 3조 5천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4조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방산주도 비슷한 궤적입니다. 방산주의 대표주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린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의 한 5% 차이는 있지만 비슷할 겁니다. 항상 네.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계 효용성에 의해서 내년도 실적은 이익에 있어서 이제 증가는 하겠으나 이제 그 증가 폭이 이전에 대비해서 폭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임팩트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노크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뭐 수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동안은 뭐 이렇게 전차 뭐 이렇게 야포 이런 거 했는데 항공기를 대량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단가가 높으면 이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건 가능성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조방원의 종목들은 여기서 점프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세게 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야지만이 진행이 되어지겠구나. 이게 첫 번째 실적 부분에서의 평가고요. 네. 두 번째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로의 흐름을 판단해 보고요.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1,350원, 1,370원까지 내려왔다가 1,4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 네.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통상적으로 달러 약세야? 네. 그리고 원하는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책에서 배운 내용이야. 그렇다면 환율의 상황이 앞으로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금리 인하, 올해까지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 원달러 수준에서의 상황 흐름을 전망해 보게 될 때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위보다는 아래로의 방향성이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환율 상황도 그렇게 유리한 흐름이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조방원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 투자 시점을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상승세가 좀 줄어드니까
뭐 실망감 아닌 실망감이 들면서 네. 이제 좀 다른 데 갔다 와도 되겠다. 그럼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뭐 한두 달 내에서 지금 가격에서 크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난 조선주 뭐 27년도까지는 도크가 다 차서 물량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선의 빅 사이클은 보통 10년이 가기 때문에 난 그냥 가져갈 거야. 한 5년 투자 목적으로 해서 가져갈 거야.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들이 많은 상황 하에서 네. 굳이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점프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이 40만 원대인데 이게 60만 원, 70만 원 간다는 흐름이 아직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거를 1년 6개월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좋다 하니 또는 뭐 경기 민감주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하니 그쪽 투자를 진행하셨다가 한정된 자원을 다시 이후에 사셔도 한 6개월 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내가 팔면 주가 올라가겠지.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갔다 오셔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 옮기는데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세금이 뭐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데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괜찮다. 네. 경기 민감주가 좋아진다는 얘기 방금 전에 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 하면 어렵죠. 경기 방어주 하면 어렵고. 네. 쉽게 말해서 경기 방어주 하면 주가가 막 빠져요. 근데 뭔가 리스크 온 상태예요. 위험이 있어도 시장에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종목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일단 얘기하거든요. 그게 음식료, 그 유틸리티, 뭐 한전, 뭐 KTNG 이거 우리가 돈 없어도 먹고 쓰고 입어야 되는 부분은 항상 사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방어주라고 하고요. 경기 민감주는 뭐냐면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의 섹터가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그럼 업종이 뭐가 있나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돈을 투여해서 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가 자생적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뭔가 뭘 해야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네. 투여되는 게 있어야 산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항상 추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미국이 왜 금리 인하를 했을까? 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뭐 그런 애매한 내용이 아니고요. 미국이 뭐 금리 인하 할 때가 돼서 뭐 아니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첫 번째로의 목적은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물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40년 동안 미국의 물가 수준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물가가 확 9%까지 CPI가 올라갔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2% 중반대에서 물가에서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해요. 근데 물가를 더 낮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다면 물가를 낮출 수 없다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거든요. 경기를 좋게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런 목적에서 금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연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의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선거를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중간 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가장 큰 지표로 판단하는 게 경기 민감도입니다. 경기가 이번 대통령이 뽑았더니 잘 살게 됐다. 못해 잘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로 금리를 했고요. 중국은 또 내년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요? 내년에 뭐가 있죠? 시진핑 사기. 뭐 사기가 독재라는 얘기도 하여튼 뭐 그 시점상으로 보면 내년에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전인대 통해서 시진핑 사기를 추진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국 똑같습니다. 뭐 4기를 하든 5기를 하든 여기서 통과되고 국민들로부터 저항이 없을 만한 수준이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를 막 부양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주체가 동일한 지금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에서 미중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데 뭐 이번 주 주말 정도에는 틱톡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다는 뉴스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경기 부양이 목적입니다. 양국이 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경기 민감주가 종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경기 민감주는요,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 대표적인 섹터를 말씀드리면 석유화학, 철강, 건설
유통 이런 게 이제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아지면 이들 그 산업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석유화학은 시차가 좀 뒤늦게 움직여요. 네. 유통주들은 제일 먼저 움직여. 그리고 백화점주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겁니다. 네. 건설주들도 자금이 집행되고 실제로 굴착기가 땅을 파는 과정의 시차가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건설은 뒤에. 철강이나 그래서 현대차 최근에 막 그 외국인들 20일 연속 사고 막 그러잖아요. 미리 아는 겁니다, 얘네들은. 타이밍상으로. 그다음에 건설기계. 제가 바라보는 거는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은 이 리스도 하고 굴착기도 만들고 뭐 휠로다도 만드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SOC 투자밖에 없습니다. SOC 투자만 해서 돈을 확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건설기계 종목들이 타켓. 유통주들이 타켓, 그리고 시차를 두고 건설, 석유화, 철강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주가의 반응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금리 인하 목적은 경기 부양. 경기 부양은 내년도 중간 선거와 시진핑 4기에 맞물려서 좋아질 거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